오늘은 기본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기, 학생들은 잘 모르죠. 어떤 게 기본기인지. 그래서 오늘은 기본기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개인적으로 하나하나씩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처음으로 제가 움직이는 영상을 찍습니다. 아이돌이나 또는 댄서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학생들에게 가장 좋은 영상이 될 수 있도록 찍을 건데요. 뭐냐면요, 일단 어떤 게 필요한지, 입시 또는 아이돌을 준비하는 오디션반에서는 어떤 걸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기입니다. 기본기. 자, 기본기가 뭐가 있을까요? 기본기. 첫 번째로 우리가 알고 있는 리듬입니다. 리듬.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리듬은 뭘까요? 바로 다운 리듬과 업 리듬이에요. 자, 다운 리듬과 업 리듬 우리 많이 들어봤죠. 근데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어려워합니다. 다운 리듬은 이런 동작, 다운 리듬, 다운 리듬. 업 리듬은 업 리듬, 업, 업, 업. 자, 처음에 봤을 때는 어떤 차이인지 몰라요. 업 리듬은 좀 약한 것 같은 느낌, 약한 리듬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업 리듬은 좀 더 위로 올리면서 더 크게 움직입니다. 자, 여기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리듬과 바운스예요. 자, 방금 했던 건 전 리듬이에요. 리듬.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래프를 보면은 리듬은 지그재그예요. 위아래로. 핫, 둘, 셋, 넷, 핫, 둘, 셋, 넷. 바운스는 뭘까요? 우리 바운스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농구공이에요. 농구공. 농구공을 밑에서 위로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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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위아래로 계속 튕기죠. 똑같아요. 우리가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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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이런 느낌으로 리듬을 하게 되면은 이제 바운스로 바뀌는 거예요. 바운스. 또 그루브도 또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겠죠. 그루브는 예를 들면은 뭐 이런 느낌적 느낌, 그루브한 느낌, 둥둥타 이런 느낌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연습해야 될 거는 리듬입니다. 리듬에 대해서.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바로 아이솔레이션이에요. 아이솔레이션. 자, 대부분 다 알죠? 아이솔레이션이 뭔지는 알아요.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알아요. 근데 왜 연습을 해야 될까요? 조금 더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좀 더 크게 움직이려고 해요. 아이솔레이션을 돌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냥 통째로 돌리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눠서 돌리는 거예요. 자, 어떻게 돌릴까요? 처음에는 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돌리죠. 보통 헤드뱅이라고 하죠. 헤드뱅이 이런 식으로 돌릴 거예요. 근데 목을 돌린다고 하면은 오른쪽, 뒤, 왼쪽, 오른쪽, 뒤, 왼쪽 이런 식으로 돌리면서 아이솔레이션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말고도 어깨 아이솔레이션도 있겠죠. 어깨 아이솔레이션, 뭐 체스트 아이솔레이션, 뭐 체스트도 다양하게 돌릴 수 있고, 허리 아이솔레이션, 골반 아이솔레이션, 뭐 손도 아이솔레이션이 되겠죠. 이런 것도 아이솔레이션이에요. 자, 여기서도 또 이제 다리 아이솔레이션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아이솔레이션과 웨이브의 차이는 뭘까요? 바로 웨이브는 아이솔레이션의 집합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저는 웨이브를 이런 식으로 해요. 이런 식으로 해요. 자, 했었을 때 웨이브가 여기 아이솔레이션과 여기 아이솔레이션과 여기 체스트 어깨, 체스트, 골반 다 똑같습니다. 다 아이솔레이션으로 인한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연결해주는 거, 다시 돌아오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거, 바디 웨이브도 그렇고 토탈 웨이브도 그렇고 아무 웨이브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아이솔레이션의 집합체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 바로 손잡기예요. 손잡기. 학생들은 잘 몰라요. 손잡기라는 거, 그거 그냥 이렇게 손 뻗으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손뻗기라는 거는 춤을 출 때 어떠한 선이나 동작들이 예뻐 보이거나 멋있어 보여야 돼요. 막 흐물흐물하거나 아니면 뭔가 어정쩡한 느낌이 있다고 하면은 그건 이제 계속 연습해서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손잡기 같은 경우에는 쭉 뻗어서 일자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내 몸을. 자, 일자로 만들어주는데 중요한 거는 보통 여기가 볼록해요. 왜 그럴까 하냐면은 접히는 부분이에요. 바로 팔꿈치가 있어서요. 팔꿈치를 돌려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팔꿈치가 보통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접히는 부분이 앞쪽을 향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볼록한데 이거를 돌려줄 거예요. 일자로. 그래서 넥스트 라이스. 자, 유명하죠. 이렇게 치듯이 완전히 쫙 이렇게 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깨는 내려주고 되게 이제 날개뼈는 쭉 내려주면서 모아주시고 그 상태에서 넓혀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선잡기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 선잡기인데 여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대각선도 있고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그쵸? 그리고 한쪽 뻗는 것도 있어요. 다리 모양도 있어요. 다리 모양도 이런 식으로 뻗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거는 모든 내 몸에 있는 모든 선들을 잡아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바로 선잡기예요. 자, 네 번째로 테크닉이에요. 테크닉. 말 들어봤으면은 이제 뭐 덤블링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테크닉이라고 생각하시는데 테크닉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물구나무도 테크닉이 될 수 있고 다리 찢기도 될 수 있어요. 뭐 양옆으로 됐고 앞뒤로도 될 수 있고 또 아니면은 말 그대로 덤블링이 될 수도 있고 뭐 레인보우라든지 아니면은 브릿지라든지 테크닉 같은 경우에는 매번 연습을 해줘야 돼요. 또 배워야 돼요. 계속 영상을 보면서 이거 어떻게 했지? 돌핀은 어떻게 했지? 정갈은 어떻게 했지? 하면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대부분 입시반에서 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학원에서 배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가능하면 혼자 스스로 하세요.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뭐 덤블링 같은 경우는 좀 어렵죠. 덤블링 같은 경우에는 아크로바틱 학원을 가는 게 더 안전하고 더 편합니다. 아시겠죠? 뭐 비보이 같은 경우에는 테크닉 웬만하면 다 테크닉이죠. 파워무브가 전부 다 테크닉인 것처럼 뭐 윈드밀부터 해서 토마스, 뭐 나인틴, 뭐 물구나무 다 있겠죠. 뭐 여기서 이제 프리즈도 되겠죠. 중요한 거는 테크닉은 정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바디 컨트롤이에요. 바디 컨트롤. 말 그대로 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바디 컨트롤. 바디 컨트롤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스피드 컨트롤이 있어요. 스피드 컨트롤. 내 몸을 속도 조절하는 거예요. 속도 조절. 이런 느낌이에요. 자, 스피드 컨트롤이라는 거는 이렇게 쭉 나가면서 내 몸이 펼쳤을 때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빠르면 빠를수록 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 흔들릴 수밖에 없죠. 사실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그걸 조절하는 게 스피드 컨트롤이에요. 자, 스피드 컨트롤은 어떻게 연습하냐면요. 보통은 선벗기에서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올려주시고 어깨 높이에서 팔꿈치를 피면서 팔을 필 거예요. 자, 팔을 필 건데 처음에는 한 50% 정도 펼쳐주세요. 50% 정도 펼쳐주신 다음에 천천히 열어주고 거기서 손잡기 하듯이 일자를 만들어주면서 내려줍니다. 한 번 더 이게 쑥 슬로우 앤 다운.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다가 점점 60%, 70%, 80%, 90% 다이렉트 완전히 잡아주시면서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스피드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스피드 컨트롤. 자, 여기 말고도 더 있겠죠. 뭐 위로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내 몸을 움직일 수도 있겠죠. 아이솔레이션으로 좀 넣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파워 컨트롤과 스피드 컨트롤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파워 컨트롤 어떻게 할까요? 파워 컨트롤은 이제 내 힘을 둥, 타에, 타, 둥, 타, 타, 둥 이런 느낌이에요. 뭔 차이냐면요. 스피드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빠르게 움직이고 천천히 하면서 다음 동작을 넘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파워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스탑을 합니다. 붐, 붐, 타, 둥, 차, 타, 둥 이런 식으로 파워, 힘을 컨트롤해서 강력하게 보여줄 건 보여주고 약하게 흘려보낼 건 흘려주는 그런 느낌이 이제 파워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연습을 해야 돼요. 무조건 연습을 하는 건데 대부분 이제 사람들은 이거를 어떻게 연습해야 누가 알려줘요 합니다. 대부분은 이거를 루틴으로 배워요. 안무나 루틴으로 배워요. 제가 했었을 때는 옛날에는 코레오라고 하죠. 뭐 옛날에는 뭐 다른 언어로 말해 얼반이라든지 뭐 스타일 힙합이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배우면서 익혔었어요. 모든 동작들 하나하나씩. 근데 요즘에는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배우셔도 되지만 최대한 나 혼자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몸을 움직이면서 슬로우, 파워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하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애티튜드예요. 애티튜드라고 하면은 그게 뭐예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애티튜드 같은 경우에는 댄서들한테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오디션 반을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는 제일 필요합니다. 그건 바로 표정이라든지 내 제스처라든지 뭐 립싱크 이런 것들을 다 애티튜드라고 해요. 어떻게 이쁘게 하지, 어떻게 멋있게 하지, 또 어떻게 자연스럽게 움직이지, 또 내가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하면서 춤을 춰야 돼 라는 걸 했었을 때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애티튜드예요. 애티튜드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보고 많이 연습을 합니다. 아이돌 보면은 무대 영상이에요. 무대 영상. 무대에서 막 노래 부르면서 춤을 추죠. 근데 실제로 요즘엔 라이브로 하다 보니까 이 찡그리는 표정이나 아니면은 뭐 웃는 표정 다 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포인트를 잡아내고 연습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건 혼자 하기 힘들어요. 혼자 하기 힘들다고 하면 학원을 다니는 걸 추천드리는데 보통 요즘 학원들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영상을 보고 이제 혼자 할 수 있다면 영상을 보고 하시고, 만약 안 된다 싶으면 저한테 오세요. 저는 계속 알려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각자만의 스타일대로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도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으니 편하게 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기본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기본기. 대부분 기본기라는 걸 잘 모르지만 어떤 거 해야 돼요, 저런 거 해야 돼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가르쳐주는 학원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은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떤 걸 연습해야 되지? 저런 걸 연습해야 되지?가 아니라 학원 입장에서는 어떤 수업을 들어라, 저거 수업 들어라, 저거 수업 들어라 대부분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잘못됐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하나씩 어떤 게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아이들도 어떻게 연습해야 되고 왜 연습해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학원 수업을 하면서 뭐 오디션 반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 개인 레슨, PC반 같은 경우에는 다 설명을 해주고 나서 나갑니다. 어느 날 제가 특강 같은 거를 했어요. 특강에서도 한번 물어봤어요. 혹시 기본기가 뭔지 아니? 라고 했었을 때 대부분 아이들이 모르겠어요. 글쎄요. 그냥 리듬? 대부분 많이 나오는 게 리듬이랑 아이솔레이션이에요. 맞아요. 리듬이랑 아이솔레이션이 있는데 그 외의 것들은 대부분 잘 몰라요. 그걸 알려주는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누가 있을지, 또 어떤 학원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수업을 할 때 이렇게 알려주고 수업을 하는 학원을 추천하는데 요즘엔 없어요. 제가 차라리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어떤 게 필요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다 설명해 주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시고, 오늘은 이런 영상을 한번 찍어봤어요.